예, 앞에서 설명했던 그 크레딧 스코어 데이터셋을 실제 UCI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뭐 다음과 같은 엑셀 파일이 등장합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엑셀 파일을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이제 우리 조직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든 어떻게 해서든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나열되고 있죠. 인스턴스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컬럼으로 베리어블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들이 여기 보면은 뭐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로우에서는 우리가 그냥 변수명을 x1, x2, x3, x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 id, 뭐 컬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시멘틱한 미닝을 가진 컬럼 네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조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쭉 그 셀들별로 값들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뭐 각 셀들은 로우와 컬럼에 맞춰서 특정한 데이터 인스턴스의 어떤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별의 10번째 사람, 아이디가 10인 사람의 특정 성별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상태, 그 사람의 뭐 결혼 상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볼 수 있겠네요. 모든 것들은 다 일단은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코딩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몇몇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차후에 우리의 코딩 타겟이 되는 것이죠. 이것 그대로만은 쓰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인 모델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는 숫자도 1이고 2고 앞에 있는 숫자도 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크레딧 수준이니까 이거는 유의미한 숫자 정보인 것이죠. 하지만 뒤에 있는 1, 2는 단순히 선후 관계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숫자를 어떻게 보면 코드로 부여한 것일 뿐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숫자로만 바라보는 통계 모델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여기에서도 선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변형해서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이제 누메릭 베리어블들이 있죠. 빌 어마운트, 에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누메릭 베리어블들이 있을 것이고, 이걸 굳이 컨티뉴어스라고까지 얘기는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티뉴어스하다고 하면 진짜 R 스페이스 상에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R 실수에 존재합니까? 실수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실수에 존재하지 않고 뭐 R0라고 봐야 되겠죠. R0에다가 무한대까지 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 심지어 이 R도 아마 아니겠죠. 이게 포인트 뭐뭐뭐뭐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1원, 2원 단위, 이하의 소수점 단위까지 이렇게 따지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요런 것들은 사실 R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GT 라든지 뭐 자연수라든지 뭐 n이든지 정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더 이상 컨티뉴어스하지 엄밀하게 따지면 컨티뉴어스해지진 않으니까 컨티뉴어스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ID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이거는 코드라고 말할 수도 없고 특정한 시멘틱 미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자로서만 이제 활용되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제가 뭐 특정 뭐 파일 형태긴 한데, 뭐 예를 들면 XLSX 파일, 뭐 .csv 파일,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치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로드할 것이냐, 그다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의 데이터 핸들링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import CSV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해서 CSV에 대해서 로우 레벨 파일 인코딩 하나하나 파이썬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CSV를 쓰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너무 익스트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우리가 손으로 쳐야 되는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합니다. 라이브러리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판다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요런 아이콘을 지닌 것인데,
구글에 가가지고 판다스 치면은 그 라이브러리의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판다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을 위해서 개발되어 있지만 뭐 롱텀 거는 뭐 다양한 랭귀지에서도 이런 그런 랭귀지를 C++를 위한 판다스, 뭐 자바를 위한 판다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판다스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많은 활용점은 타뷸라 데이터셋을 이제 활용할 때 판다스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타뷸라 데이터셋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혹은 인덱싱하거나 혹은 다양한 매니플레이션들이라든지 컨버전들을 할 때 판다스는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JSON, CSV, XML, MS Excel, 하드 파일 시스템, CSS, 파이썬의 피클들 혹은 SQL 쿼리, SQL 리절트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파일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인하거나 멀지하거나 컨캐터네이트하거나 비교한다거나 뭐 피보팅 한다거나 뭐 피봇이라고 하는 테이블 만드는 건 우리 엑셀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능이죠. 이런 다양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현재에서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 자체 내부에서 쓰는 다양한 또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필요해서 쓰는 넘파이나 사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파이썬의 리스트나 딕셔너리 스트럭처로 언제든지 이 데이터를 컨버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르쳐 주죠. 제가 사실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을 좀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마 개발자로 활동했으면 잘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킹 인바이러먼트는 제 세팅을 보면 matplotlib 3.6.1, numpy, 판다스, XLRD, 엑셀 리드인 것이죠. 엑셀 리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세팅들,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제 워킹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IDE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서 진행하면은 되겠습니다.